눈 뜨면 달라진 세상, 조금 알만 하면 변해버린 세상. 여러분의 문화 트렌드 가이드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화야 놀자 고민정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문화야 놀자 박권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시간이 참 빠르네요. 2022년도도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아, 그러게요. 정말 네. 너무 순식간에 시간이 지나가는 것 같긴 한데 네. 그런데 의외로 또 많은 사람들이 시간을 먹지를 않아요. 시간을 먹지 않는다고요? 네. 왜요? 왜냐하면 시간은 지나는데 나이를 든 모습이 나이를 먹지 않는다? 예, 전혀 느껴지지 않아요. 한두 살 동안의 느낌이 아니라니까요. 요즘은 워낙 또 젊게 사는 분들도 많고 또 동안들이 많아가지고. 그럼요. 우리 고 박사님도 굉장히 동안이세요. 제가요? 예, 저 실제 나이를 알고 있거든요. 네, 그냥 방송 진행 빨리 하는 네.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요. 예. 네네네. 동안이면 좋은 거잖아요. 아, 그럼요. 네네네. 좋습니다. 네네네. 자, 요즘 60대는 청년입니다. 그래서 젊을 때부터 인생 2막을 어떻게 살지 또 미리 준비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자, 우리 고 박사님은 좀 미래 준비하는 게 있어요? 어떻게 좀? 그럼요. 저는 왜냐하면 이게 닥쳐가지고 준비하려고 하면 인생 2막을 절대 준비할 수가 없어요. 그래요. 너무 힘들어요. 맞아요. 자, 그래서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돼요. 미리미리 준비하는 분이 있습니다. 네네네. 그분은 오늘 또 만나볼게요. 지난 네. 시간에 이어서 네. 그럴 거고요. 저도 준비하고 있고요. 네. 바로 우리 정초신 감독님. 안녕하십니까. 네. 그래도 또 한 번 인사해 주세요. 네, 전국에 계신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계적인 감독이 되고 싶었으나 실패하여 시니어 모델 그리고 가수로 전업을 선언한 백발소년단의 리더 정초신입니다. 많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근데 뭘 또 본인이 또 실패했다고 그래요, 또. 그렇죠. 실패는 아니죠. 자책깨가 하지 마세요. 자, 이거는 뭐냐면 실패가 아니라 변신인 거예요. 변신. 네. 그리고 네네. 확장. 네네. 확장. 그래서 이제는 실패라는 말을 말씀하지 마시고요. 그래요? 네. 자, 영화 감독에서 아하. 시니어 모델로 변신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정초신 감독님 그 연배들 또래들이 정초신 감독님을 뵀을 때 얼마나 부러워하겠습니까? 그럼요. 가장 부러워할걸요. 맞죠? 친구들이 엄청 부러워하죠. 그렇죠. 뭐 아무래도 이제 이렇게 젊게 살다 보니까 네. 친구들이 굉장히 부러워합니다. 부러워하고 그리고 좋아하고 재밌어하고. 네. 아니, 비주얼 딱 봐도 뭐 모델 아니면 이분을 뭐라고 부르겠어요. 그래요. 네. 뭐라고 부를까? 뭐라고 부를까? 모델. 모델. 네, 모델입니다. 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일부에서는 정초진 감독님이 파란만장한 어떤 프로듀서와 감독으로서 얘기를 좀 들었다면 오늘은 또 이제 시니어 모델과 정말 믿기지 않지만 댄스 보이 그룹의 모습을 또 한번 얘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얘기를 웃으면서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거 굉장히 정말 우리 방송 중에서 가장 획기적인 방송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분은 없죠. 그냥 백발소년단. 백발소년단. 대단합니다. 이렇게 모시는 건 영광이에요, 정말. 자, 감독에서 시니어 모델 그리고 백발소년단이라는 보이 그룹까지 이렇게 파격적인 변신 어떤 계기가 있었습니까? 일단은 모든 사람들이 가져가는 인생의 항로에서 이모작이라는 개념이 도입된 게 최근의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아마 액티브 시니어, 그러니까 나이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 신체적인 나이,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그냥 내 인생이 여기서 무너지기에 너무 섭섭해라는 개념 때문에 아마 이런 일이 생겼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굉장히 오래전에 영화 감독으로 이제 더 이상 이 영화 감독의 의뢰가 들어오지 않는 시간이 올 것이다. 그러면 내가 뭘 할까를 생각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걸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할까 굉장히 고민을 하다가 둘 중에 하나를 하자. 딱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게 뭐냐. 도서관에 들어가서 1년 내내 책만 읽자. 그래서 거기서 찾아내자. 아니면 문명의 발상지에 가서 한 달 동안 그 나라에 있어 보자. 그 나라에 있는 게 더 쉽더라고요. 그래. 그래서 그리스로 갔습니다. 그래요? 진짜로? 그래서 아테네 광장 앞에서 갑자기 그리스로 갔어요? 갑자기 그리스로 가서 이게 비행기 티켓을 한 달짜리 끊었습니다. 가서 오는 날을 정하는 거죠. 한 달 뒤로. 그리고 거기 가서 이렇게 했는데 거기서 이제 관절염에 걸려가지고 죽을 고생을 했습니다.만 관절염이요? 네. 예. 어쨌든 거기 가면 이제 아테네에 가서 이렇게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무슨 광장이라고 있던데 그냥 광장에 이렇게 아침에만 나가갖고 이렇게 앉아서 그냥 있는 거예요. 명상도 아니고 관찰. 그냥 이렇게. 저들은 멍.
멍? 네, 해외 멍이라고요. 이게 굉장히 비싼 아니 그리스까지 가서 멍을 때렸어요? 멍 때렸습니다. 글로벌 멍이라고. 글로벌 멍이구나. 네네. 글로벌 멍입니다. 네. 그렇게 해서 한 달을 하고 왔는데 답이 없더라고요. 아, 답이 없죠 그러면. 답이 없어요. 뭘 좀- 해봐야 소용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같이 오고 난 다음에 아 이게 이런 거 갖고는 안 되는구나. 이게 연구를 해야 되는구나. 연구를 해야 되지. 그래서 네. 뭘 할까를 막 이제 연구를 하다가 드디어 찾아낸 게 네. 시니어 모델이었습니다. 아니, 이것도 왜냐면 하루아침에 딱 찾아지던가요? 아니죠. 막 이것저것 막 여러 가지 저건 어떨까? 닭집은 어떨까? 칵테일은 어떨까? 빵은 어떨까? 뭐 그런 걸로 계속 이렇게 뭐 유행하고 있는 것들을 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자, 내가 이제 치킨집을 해야 돼. 그럼 자, 치킨집을 하려면 뭘 해야 될까? 자, 그러면 닭의 생산 과정을 알아야 되지. 그럼 닭의 생산 과정을 알려면 닭을 어떻게 재배하는 건지를 알아야지. 그러면 여기를 공부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닭의 세계에서 공부를 하고 들어가는 거죠. 양계장도 가보고. 그럼 양계장도 가보고 닭은 어떻게 하는 건가. 그다음에 사료의 변천사. 예, 온도는 어떻게 해줘야 되고. 온도는 어떻게 해야 되고. 그래. 뭐 이걸 다 공부해야 되는 거죠. 조류독감 어떻게 대처할 건가.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그냥 그 학생으로 가시는 게 가장 빠른 길이셨네요. 인생은 늘 배운다는 걸 칭찬하는 분이야. 그러면 그 파티션은 어떻게 할 거냐? 빵. 오케이. 그 빵을 다 해야지. 그래갖고 밀가루의 종류, 박력분, 중력분, 강력분, 프랑스 밀가루와 한국 밀가루, 전통 밀가루는 무슨 차이가 나는 그걸 공부를 해야 되는 거다. 이렇게 해갖고 했는데 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오늘 복장은 밀가루신데. 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제 하다가 시니어 모델 찾은 겁니다. 네네네. 대한민국의 모델과 패션 그리고 섬유 산업에 관한 책자가 얼마나 있는지 뒤져봤더니 약 80권 있었습니다. 몽창 다 사가지고 그걸 읽고 논문 한 40권 읽고 그러면서 제가 이제 이 섬유와 모델 그리고 패션은 앙드레김 선생님이 역시 그래서 오늘 앙드레김 선생님을 오마주하는 뜻에서 이렇게 하고 왔어요. 안녕하세요. 네. 그런데 이 섬유 산업이 점진적으로 지난 30년 동안 점점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네네네. 그러면서 오케이 이걸 되살릴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시니어 모델이다. 그럼 내 시니어 모델로 가야지. 그래서 인생 이모작을 시니어 모델로 가기로 마음을 먹고 이제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시니어 모델 시작 과정은 알겠어요. 뭐 그렇게 공부도 많이 하시고 연구하시고. 그런데 자 시니어 모델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또 되신 거예요? 그 누가 막 시켜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요. 네. 일단은 시니어 모델 그 워킹 학원에 가야 됩니다. 처음에 가면은 누구나 다 그렇듯이 눈탱이가 밤탱이가 되죠. 네네. 굉장히 고가의 그걸 지불을 했습니다. 비싸요. 아니 뭐 원래는 쭉 알아보면 그렇지는 않은데 처음에 뭐 이태리로 간다고 이래갖고 또 거기에 또 이제 또 이태리로 보내준다고 그러길래 본토로. 그래도 많은 돈을 내고 이제 워킹을 배웠죠. 네. 근데 이제 격정적으로 왼쪽 관절에 문제가 있어갖고 계속 다리를 절어가지고 이제 그게 안 된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열심히 했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살을 빼야 돼서 그때 당시 98kg였었는데 네. 18kg를 뺐습니다. 시니어 모델을 하기 위해서 대단하시네요. 일단 모델 학원에 등록을 하고 살을 모델학원에 빼고 등록을 하고 살을 빼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오디션을 나가야죠. 나를 좀 써달라고. 그렇죠. 오디션 봐야지. 오디션을 나가야 되는데 저 영화 감독입니다 이러면 쉽게 되잖아요. 그런가요? 그럼요. 그게 이제 거기도 이제 잘났다고 막 하면은 이제 시켜줄 테니까 말을 안 했죠. 네네네. 그냥 오디션에만 나갔죠. 네네. 뽑힐 줄 계속 알고. 떨어지죠. 그래요? 계속 떨어지죠. 아니 왜 떨어지실 이유가 없는데 멋있으신데? 아니면 저랑 똑같이 생긴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게 멋있는 분들이 많아요? 그럼요. 그냥 다 멋있습니다. 다 멋있습니다. 대한민국 시니어 모델분들이 네, 그렇게 엄청납니다. 대단하시구나. 그래서 약 한 10번 좀 떨어지고 네네. 떨어지는 건 이제 할 만큼 했다. 그래서 이제 붙는 걸 하자. 붙는 걸 하자. 그래갖고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딱 갈 때. 안녕하십니까. 몽정기라는 영화를 만든 영화감독 정철신입니다. 여러분께서 저를 뽑아주시면 이 대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제가 적극적으로. 드디어. 내가 나의 패를 보여줬구나. 나는 이런 패를 있으니까 좀 어떻게 해봐라.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되더군요. 돼요? 야, 이거 봐. 사람이 타이틀이 있어야 돼요. 타이틀이 있어야 돼. 그 되는 채로 이렇게. 잘하셨어요. 몇 번 무대에 서고. 그 다음에 이제 대회에 나가고. 네. 대회에 나가서 이제 상도 좀 타고. 네네. 그렇게 해서 이제
네, 모델로서 이제 자리를 이렇게 싹 잡았습니다. 지금 잡았어요? 네, 모델로서는 자리를 잡았고요. 시니어 모델로서는? 네, 시니어 모델로서는 자리를 잡았고 이제 그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인생 이모작의 개념으로 이렇게 제가 이걸 준비를 했기 때문에 아 여기선 어떻게 하고 여기선 어떻게 하고 여기선 어떻게 할지를 제가 이렇게 정해놓은 게 있었거든요. 네. 그 정해놓은 순서대로 이제 내가 오케이 이렇게 해서 몇 번 떨어졌지 됐지 나를 이제 부각시켰지 그래서 내가 가지 그 다음에 하고 났지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레벨은 이제 가르치는 걸 하자. 그래서 정해놨었거든요. 아, 그것까지 정해놓으셨군요. 예, 정해놨었거든요. 그래갖고 상당히 계획이 네, 있으시네요. 그래서 그걸 정해놓고 그래서 이제 서울에서는 내가 경쟁력이 떨어지니 지방으로 가야 되겠지. 그래갖고 천안선 이남으로 가서 거기서부터 습격을 시작을 해갖고 천안 근처에 있는 학교부터 대학교 평생교육원의 시니어 모델 워킹 과정을 개설하기 시작을 합니다. 아이고, 네, 이거 일곱 군데 개설, 네. 여러 가지로 먹고 사시는데? 그럼요. 7군데 여기서 개설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미국에서 영화 공부한 그 긴 가방끈. 그래요. 이걸 또 그게 활용할 있으니까. 때가 있었네요. 아니, 근데 궁금한 게 있습니다. 네. 아니죠, 감독님. 아니죠. 그러면은 그 시니어 분들이 설 수 있는 무대가 많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게 난 걱정돼요. 시니어들이 설 수 있는 무대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요. 그게 문제죠. 왜냐하면 젊은 모델이 설 수 있는 무대도 별로 없는데 어. 시니어들이 설 수 있는 무대는 더더욱 없는 거죠. 지금 현재 저는 제가 볼 때 시니어계에 제가 입성을 하면서 연구를 했을 때 인구 센서스로 이렇게 접근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시니어라는 개념에 적합한 사람들이 몇 명? 1,700만 명입니다. 1,700만 명 중에 1%가 자기를 내세우는 데 관심이 있다 그러면 17만 명인 거죠. 그렇죠. 17만 명이 다 안 됨일 거니까 거기서 또 1%만 현재 있을 거다 딱 계산을 했었는데 1,700명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딱 나왔을 때가 대충 그 정도 됐었어요. 1,700명. 아, 그 모델 바운더리가? 네, 모델 바운더리가. 그래서 제가 이제 과정을 개선하면서 이게 폭발할 거야. 딱 10배 뛸 거야. 17,000까지 간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한 3,400, 한 4,000 정도 된 것 같습니다. 2배 됐네요. 네, 2배 됐습니다. 아직 멀었습니다. 저는 한 가지 궁금했던 게 제가 막 주변에 들은 얘기는 또 노인문화 이쪽도 연구하다 보니까 시니어 모델에 대한 얘기를 듣긴 들었는데 이 모델 학원을 가잖아요. 그러면 이 워킹 예전부터 왜 모델 워킹이 굉장히 어렵고 힘들다는 그쵸. 과정은 그 얘기는 굉장히 알고 어려운 있잖아요. 자, 그런데 똑같이 시니어 모델들한테도 이 힘든 과정을 똑같이 적용을 해가지고 네. 그게 너무 힘들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똑같이 배워요? 그 네, 워킹을? 똑같이 배운다고 들었거든요. 배웁니다. 뭐 이렇게 들고 걷게 아니, 하고? 뭐 이제 일단은 사람들이 이렇게 걸어 다닐 때 걷는 게 제일 쉬운 것 같지만 가장 어렵거든요. 이렇게 몸이 이렇게 삐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세우고 척추, 경추, 뭐 요추 이런 걸 다 세우면 몸 안에 숨겨져 있는 5cm를 찾는다고 얘기할 정도로 이거 쭉 올리면 이게 정말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거를 하고 연습을 할 때 이렇게 걸어갈 때 이렇게 다리를 이렇게 여러 동작을 거쳐서 이렇게 팍 때리는 바닥을 때리는 그런 모델 워킹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 모델 워킹을 하다 보면 저절로 이렇게 몸이 똑바로 쓴 상태에서 움직이는 게 건강에 굉장히 도움이 되고 땀 엄청 나고요. 관절이 좀 관절이 저는 관절이 원래 아팠기 때문에 뭐 계속 아픈데 다른 분들은 그걸 극복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 운동 자체가 저는 그렇게 의학적으로 얘기를 했었습니다. 수강생들한테. 그러니까 이게 수직 운동이다. 수평 운동이 아니고 위아래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거라 이게 어렸을 때 배우지 않으면 못 배웁니다. 그래서 스키라든가 승마 이런 게 나이 들어가고 배우려면 되게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냥 워킹도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저는 그 부분에서 약간 하는 내용은 똑같이 하되 강도를 횟수를 딱 시니어분들한테는 조금 줄여주는 게 필요하지 조금 줄이지 않고 제가 않을까. 볼 때 한 100분의 1인데요. 아, 네, 젊은 친구들이 하루에 막 10시간씩 한다고 그러면 시니어들은 일주일에 1시간 하는데요. 근데 그거를 못 견디는 거예요. 그것마저도 힘든 거예요. 그것마저도 힘든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나이가 들어서 그게 어려운 거니까 그냥 쉽게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얘기할 때 제가 가장 쉽게 설명했던 게 시니어들이 하는 모델 워킹은 골프하고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골프 어렸을 때 배울 때 하루에 막 100박스씩 치지 않습니까? 지금 네. 못 치잖아요.
한 박수 쳐도 온몸이 아프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만족해야지. 더 나갈 수 없다. 저도 저 자신한테도 그렇게 적용을 못합니다. 처음에 무대에 썼던 딱 그 데뷔했던 날 기억하시죠? 네. 어땠어요? 심장이 네. 예, 거의 부서지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요? 제가 누가 이렇게 영화가 어떤 감독님한테 영화는 어떤 거였냐고 물어보면 제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2시간 동안 꿈꾸는 꿈.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근데 모델은 어떤 거냐 그러면 2분 동안 느끼는 전율. 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무대 뒤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그 어웨이가 짧은데. 네, 디자이너가 어깨를 딱 치고 나가세요 할 때. 가세요. 딱 나갔을 때 이 조명과 조명과 사람들의 시선. 사람들의 시선. 네, 보잖아요, 이렇게. 딱 보고 있는데 거기를 빡 세우고 걸어갈 때 그 희열. 예, 그 짜릿함. 사람들의 시선이 나한테 이 멋는 그 느낌이 정말 멋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조명부터 사실 오신 관객들이 시선들이 다 머리 끝에서 발끝까지 다 꽂히는 이런 느낌. 정말 그 느낌이 좋습니다. 그 계속 서고 싶겠어요. 아마 그래서 하고 나면. 시니어 모델들이 그렇게 계속 무대를 갈구할 겁니다. 그런 얘기가 있군요. 무대에 섰을 때 많이 정말 내가 살아있다는 걸 뭐 정말 느꼈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맞다 보네요. 아무에게나 주어지지 않는 기회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뭐 키도 안 되고 뭐 왜 저걸 하냐고 그러는데 정작 올라가서 걸었던 그 사람한테는 가장 소중한 2분이니까. 그거는 뭐 안 서본 사람이 할 얘기가 아니죠. 안 서본 사람이 안 서본 사람들이 저걸 왜 서라고 얘기할 게 아니라고 그렇죠. 저는. 그러니까 정작 거기를 서본 사람들 또 오디션에 나가서 떨어져 보는. 그러니까 저는 오디션에 나가서 떨어지는 이야기를 아무리 했는데도 안 먹히는 심사위원들이 나를 무시하는 그것도 이렇게 느끼고. 그렇죠. 그런 과정을 또 다 그런 겪고 난 과정을 다 다음에 겪어보는 거죠. 네, 그리고 그 교육 과정도 연습도 다 겪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난 다음에 첫 무대를 딱 가졌을 할 때 거. 어디였습니까, 장소가? 대구였습니다. 대구였고? 네, 대구에서 무슨 세계 섬유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 거였었는데 네. 그 넓은 광장에서 이렇게 굉장히 동선도 복잡했었습니다. 그리고 좀 운이 좋아서 또 레전드 모델이라고 하는 이제 좀 굉장히 이 모델 쪽에 이름 있으신 분하고 또 같이 쓸 수 시니어 있게, 쪽에서? 예. 그래서 이렇게 같이 보기도 하고 그래갖고 저는 굉장히 하여튼 영광스러운 잘. 근데 들으니까 약간 뭐 정말 가슴이 뛰게 만드는 약간 정말 네. 멋지게 사시는 것 같아요. 짜릿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동안에 그 쇼에 나가기 위해서 이제 젊은 친구들이 웨딩드레스를 입은 친구들이 옆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이게 180대는 친구들이 한 15cm 힐을 신고 그러니까 이게 허공을 날아다니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서 있는데 이렇게 여자들이 이렇게 하늘을 날아가는데 웨딩드레스를 입고 이렇게 걸어가는데 이렇게 지나가잖아요. 정말 입장하려고. 선녀. 엄청나더라고요. 그래서 얼굴이 머리가 안 보이는 막. 그러니까 이 무대 앞만큼 무대 뒤도. 근데 좋긴 한데 또 이게 또 걱정이 되는 게 뭐냐 그러면 인생 이모작 보여. 그래서 제 이막 이렇게 했는데 또 이게 또 경제적으로 또 도움이 얼마나 되나 또 이런 것도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으세요.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인생 이모작이라는 거에 대한 개념 정립이 제대로 안 돼 있어서 사람들이 자꾸 쓸데없는 생각을 한다. 자, 인생 이모작이라는 건 왜 인생 이모작이라고 했겠니? 라고 저는 되묻습니다. 그래서 이모작이라는 건 자, 그래서 물을 빼고 경제성이 떨어지고 가성비가 떨어지는 비옥한 논에 물을 빼서 척박한 밭으로 만든 다음 거기에 보리를 심지 않냐. 가성비는 4분의 1로 떨어진다. 그러니까 당신이 지금 가지고 만들어내는 경제와 이모작으로 만들어내는 경제는 다르죠. 다르다. 그리고 당신이 지금 사실은 시니어 모델 하시는 분한테는 전 그렇게 늘 얘기를 해요. 골프 좋아하시죠? 골프 치러 가면 돈 법니까? 근데 왜 이렇게 매주 가요? 근데 왜 여기서는 돈 벌려고 그래요? 골프로 돈 벌어요? 노름이나 해야 벌지? 그럼 시니어 모델 하면서 노름하세요. 여기서 저기까지 누가 먼저 가나? 10,000원 빵.
그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당신이 하는 일에 열심히 하면 분명히 길이 보입니다. 그런데 그냥 걷는다고 돈이 벌릴 것 같으면 젊은 애들도 못 버는데 나이가 60이 넘어서 뭘 벌겠다고. 일침을 주시는데요. 이거 정말 중요한 말씀이세요. 사실은 아까 우리 감독님 뭐 진짜 말씀 들으면서 이 사실 돈보다 더 큰 인생의 열정과 이런 가치를 스스로 느끼고 또 느끼고 또 그걸 추구하고 계시잖아요. 사실 뭐 이건 뭐 말할 수가 없는 돈하고 비교할 수가 없는 그러니까 시니어로서의 부분이어서 제2의 삶이잖아요. 그 삶은 돈보다는 내가 거기서 보람을 느끼는 거를 좀 더 생각을 하는 게 좋겠네요, 당연히. 그러니까 저는 시니어들에게 늘 얘기하는 게 인생 이모작의 개념은 이러하고 여기에서 추구해야 될 것은 도전하는 것이고 멈추지 않는 것이라고. 그래서 멈추지 않고 있다 보면 당신에게 분명히 돌아올 거라고. 당신에게 돌아오지 않으면 당신은 멈춰 있는 거라고. 당신이 움직인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라고. 근데 이 얘기는 이제 시니어 무대에 섰을 때 돈은 안 된다는 얘기네. 맞죠? 그냥 뭐 편하게 아니, 얘기하세요. 뭐, 그게 큰 돈은 안 된다. 큰 돈 안 되죠. 큰 돈 안 되지만 기쁘다. 예, 그쵸, 그쵸. 즐겁고. 예. 그럼 된 거예요. 그러니까 돈 보고 할 일이 아니다. 돈을 생각하면은 더 이걸 큰, 내 인생을 보고 해라 이런 말씀하신 거고. 그러면은 감독님이 이거 돈 벌 거면 이거 하지 말아라라고 얘기하시겠네요, 당연히. 돈을 벌려고 이거를 굳이 하려고 하지 근데 말아라. 뭐 저는 그렇게 얘기해요. 딴 거 뭐 딱히 해서 돈 벌 거 있으면 그거 하세요. 그러니까요. 없잖아요. 그리고 참 그 제일 또 중요한 질문이죠. 이 백발소년단. 뭐 시니어 모델도 있지만 사실 이거 굉장히 획기적이고 정말 이 뭐 어떻게 만들어졌고 얘기 좀 해주세요. 그 이름은 또 누가 네, 만들었어요, 네. 세상에. 그러니까 이게 그 개인적으로 성취할 수 있는 마지막 단계를 백발소년단으로 정했었습니다. 그래요? 네. 그러니까 처음에 제가 여기 들어와가지고 시작하려고 했을 때 여기 모티브가 된 건 김칠두 선생님이에요. 김칠두 선생님 이렇게 머리 기시고 이렇게 지금 시니어계에 완전히 그냥 거의 우뚝 선 분인데 저는 그분이 나와갖고 이렇게 할 때 뭘 생각했었냐면 김칠두 선생님은 절대 뛰어넘을 수 없다. 모든 사람이 저 김칠두를 뛰어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지만 내 장담컨대 뛰어넘을 수 없다. 김칠두 선생님을 뛰어넘으려면 때로 댐비는 수밖에 없다. 때로 댐벼야 된다. 이렇게 저는 결정을 하고 그냥 단순히 지금 저 시니어 모델 CF 모델 쪽으로 댐비면 저 문제가 생긴다. 저 정말 어렵다. 그리고 저쪽은 댐비려고 하는 사람이 수도 없이 많다. 지금 막 천지잖아요. 그래서 저는 미리 3년 전에 나는 독자적인 노선을 걸어야 된다. 독자적인 노선을 걷기 위해서 때로 간다. 그때는 가수다. 몇 명인가요? 원래는 제가 그 시작을 그 예전에 했을 때도 그 목표를 아이돌 가수의 40년 뒤를 잡았었습니다. 아이돌 가수 40년 뒤. 지금 우리는 아이돌 가수들이 늙은 모습을 못 봅니다. 그렇죠. 아직 지금 첫 번째 아이돌이 아직 50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백발될 때까지 너무 오래 기다려야 돼서 원래는 제가 11명을 하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슈퍼 주니어가 아니고 슈퍼 시니어를 하려고 했는데 이게 그냥 가도 황토길인 거예요. 야, 슈퍼 시니어. 11명을 그 이름이 원래 슈퍼 시니어 아니면 이제 그다음에 이제 하나씩 떨어져 갖고 이제 최종이 이제 백발소년단 이제 방탄소년단 백발소년단 이런 식으로 해놓은 건데 이게 했는데 7명까지 가보려고 그랬는데 안 되더라고요. 여자분이시군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멤버를 또 구한다는 것도 어렵죠. 이참에 멤버 소개도 또 네, 좀 해주세요. 제가 이제 그 최연소인데 이제 리더고요. 바로 위가 이제 부산에서 마트를 13개를 운영하고 계시는 신항모 선생님. 여유가 좀 있으신 분이네. 네, 여유가 좀 있다고 얘기하면 우리가 좀 섭섭하죠. 그렇죠. 네, 네. 여유가 아주 많죠. 네. 그 바로 위가 이제 그 K모 자동차 회사에서 33년간
근무를 하시고 정년퇴직을 하셔서 지금도 이제 일주일에 2번씩 출근하고 계시는 함승천 선생님이고, 그 바로 이제 위는 지난 40년 동안 이 감자 깎는 칼, 네네네. 네, 감자 깎는 칼을 비롯한 400여 종의 주방기구를 만들어서 판매하고 계시는 백남수 선생님. 그 바로 위가 이제 30년 동안 그 디자인학과 교수님을 하시다가 정년퇴임 하신 주창현 선생님. 네네. 그 이제 맨 위가 가장 큰 형님. 네, 가장 큰 형님이 30년 동안 감자탕집을 운영하고 계시는 감자탕집을. 삐에다고 감자탕집. 회식은 거기서 하시겠군요. 그러게요. 회식은 거기서 하지 않습니다. 그럼 어디요? 왜냐하면 우리는 얹혀가거나 묻어가거나 공짜로 먹는 걸 하지 않습니다. 아니 어쨌든 이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멤버분들이 기본적으로 어떤 한 가지를 최소 30년 이상을 하시네. 그렇죠. 그래야지 가능한 거예요. 사실 그것도 중요하지만 장인이네, 이게 장인. 어쨌든 아이돌 그룹이잖아요. 시니어 아이돌 그룹이잖아요. 당연히 인정해줘야죠. 아유, 당연히. 자, 그럼 이게 근무 가능한가요? 일단? 이게 실질적으로 이제 근무가 가능하지 않죠. 그걸 이제 가능하게 만들려니까 처음에 이제 노래를 작곡을 받고 이제 그 음악을 K 아이돌 안무하시는 선생님한테 보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해야죠. 네, 그리고 안무를 짜달라고 했습니다. 네. 그랬더니 쉽게?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강도는 어느 정도로 할까요? 네. 그래서 하하하. 전략하기요. 아니요. 그래서 제가 중상으로 해주세요. 중상이요? 네, 중상으로 해주세요. 그거 이게 어려운데. 다만 하나만 부탁드릴게요. 네. 앉았다 일어섰다가 안 됩니다. 네네네. 다리 일단. 앉았다 일어섰다는 빼고. 아니 그럼 중하죠 그러면. 아니죠. 위에 움직이는 건 똑같이 움직여요. 상체도 힘들 텐데. 네, 상체하고 하체가 따로따로 움직이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상체도 힘들 텐데. 그리고 그러면. 고개 이거 돌리고 막 하기 힘들어요. 그럼요. 네. 일단 그래서 중상으로 맞췄나요? 중상으로 맞췄죠. 네. 그래서. 그래서 2절 다는 어려우니 1절만 해주십시오. 그래서 1분 28초. 노래가요? 아니요, 그 안무가? 안무 부분이. 그럼. 노래는 3분 28초. 그러면 그 안무 없을 때 뭐예요? 1절이 1분 28초가 끝나고 나면 네. 간주 들어가고 2절에서는 자유 댄스로 바꿔요. 댄스가 가능하시군요. 아니 그냥 대충 움직이는 거예요. 그냥 적당히 움직입니다. 그냥 힘드니까. 네. 그런데 1절만 하고 네. 그 다음에 그냥 쉬는 거야. 그러시구나. 임팩트. 임팩트가 있어요? 임팩트. 그러니까 앞부분에 빡 하고 뒤엔 쉬어. 그다음에 뒤에는 적당히 해도 사람들이 볼 땐 아유 저 머리 허해갖고 저 정도면 됐다. 저 정도면 됐다. 요게 이런 중요해요. 말을 또 들으려고요. 그렇죠. 자 근데 제가 이제 그거 영상을 좀 봤어요. 봤는데 좀 안 맞아요. 안 맞아요. 네, 지금 근데 연습이 좀 필요하죠. 연습을 하시는 연습해도 안 거예요? 되죠. 해도 안 됩니다. 안 되죠 그거는. 왜냐면은 그거는 기본적으로 이제 에이징 커브가 나이들이 있어. 있어서 이게 피지컬이 안 됩니다. 그리고 연습량하고도 좀 관계가 있습니다. 나이하고도 좀 관계가 있고 저희가 전체적으로 다 대략 그 춤 1분 28초를 대략 한 500번씩은 했을 겁니다. 연습을요? 네. 개인적으로 한 500번씩, 저도 한 500번 한 것 같아요. 근데 거기서 진짜 열심히 하셔. 좀 된다라고 싶으시면 3,000번 정도 했을 겁니다. 네, 3,000번. 3,000번에 맞추셔야 되겠어요. 그러면은 누가 제일 잘해요? 6명 중에서 그래도 지금 현재 누굴 제일 보고 해요? 센터가 제일 잘하죠. 그러니까 센터 누구? 센터가 백남수 선생님입니다. 그분이 그 제일 잘해요? 그나마. 제일 잘하는 게 이제 뭐 1부터 10까지 해서 한 4 정도 되는데 근데 어쩔 수가 없는 거죠. 그치. 그리고 이제 저희가 전체적으로 이제 나이 차이가 이렇게 계단식으로 돼 있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활동명으로 부릅니다. 활동명? 네, 활동명. 그러니까 이름으로 이렇게 부르면 이제 승천이 형 이래야 되잖아요. 네. 근데 이제 활동명을 딱 지었죠. 활동명을 지어서 이제 제가 제논. 제논. 제논 이제 제논 니밭 제논 그거 아니고요. 제 논입니다. 제논. 제 논입니다. 아재 개그를. 예, 저도 아재니까 아재 개그야죠. 네네네네. 자, 그리고 아재 개그입니다. 하여튼 제논 그다음에 이제 바로 위가 스미스. 스미스. 네, 그 위가 스미스 요원. 스미스 요원이고 그다음에 이제 백수, 백수? 알렉스, 주장, 로운 이렇게 이제 각자 이렇게 활동명으로 부릅니다. 빨리빨리 부를 수 있게. 네, 아니 이제 빨리빨리 부를 수도 있고 이제
이게 이런 서열이 아니고 서열을 전체를 없앤 거죠. 서열을 없애는 없는 거죠. 거지. 그러니까 활동명을 부르면 로운 이렇게 부르게 되거든요. 그렇죠. 안 그러면 로운 형 이렇게 불러야 그렇죠,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여기 이제- 보컬은 누군가요? 보컬은 있나요? 다 같이? 제일 잘하시는 분이 원래 저희가 이렇게 결성을 했을 때 제가 결성할 때 이제 그 방침이 뭐냐 모여서 이렇게 열심히 하잖아요. 그 다음에 이 모여서 열심히 해갖고 뜨면 무슨 일이 생깁니까? 아, 흩어지죠. 분열. 예, 분열이 예, 있어. 예, 그렇죠. 분열 초기 방지, 그래서. 분열 초기 방지책, 그래서 그게 뭐예요? 그것도 뭐냐? 생각을. 뭐냐? 독립 불가. 독립불가. 그걸 넣었어요? 아니요, 그럼. 노래를 못해서 독립이 안 돼요. 아, 그지 일부러 아이고, 노래 못 하시는 분 참. 노래도 안 되시고 춤도 저도 노래가 잘 안 되고 어. 몸이 이제 관절이라 춤도 안 되고 그런데 사실은 이렇게 제가 물어봐요. 노래 좀 되십니까? 그러면 된다고는 하죠. 그 노래방에 가서 한번 노래를 불러보면 네. 제가 알잖아요. 네, 알죠. 요 정도면 독립이 안 되겠구나. 네, 독립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처음에 할 때는 그래도 누군가는 한 분이 이렇게 이끌어줘야 되니까 그쵸. 노래를 제일 잘하시는 분을 특별히 이제 꼭 좀 같이 주십사 했던 분이 로운이에요. 네, 그 로운은 노래 때문에 영입된 네, 노래 때문에 제가 이렇게 영입을 했죠. 러브콜을 한 거죠? 러브콜을 한 거죠. 네. 성격은 별로 안 좋으신데? 아니요, 그렇지는 않고요. 성격도 좋으시고. 그냥 그 감자탕 하는 게 본인이 이제 거기서 다른 것을 하고 싶지 않다라고.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이제 사실은 노래를 하는 건 되게 그 헌신이 필요하잖아요. 그 시니어 모델하는 건 그렇게 큰 헌신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좀 연습하고 이제 뭐 무대가 있을 때만 가면 되는데 이게 노래를 한다는 건 또 시간을 내야 되고. 시간을 내야 되잖아요. 연습해야 되고. 연습해야 되고. 특히 군무 연습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얼마나 힘듭니까? 이게 노래 연습하는데도 엄청났었거든요. 네. 아, 그분 사실 노래 잘 불러가지고 와가지고 졸지에 군무까지 연습하고. 네, 그런데 이렇게 모아놓고 보니까 녹음할 때 네. 보니까 이제 그 백수가 음감이 가장 또 뛰어나시더라고요. 그래요? 그래서 다행이다. 그래갖고 이제 이 보컬 쪽은 이렇게 로운, 그다음에 백수, 그다음에 알렉스 이렇게 세 분이 좀 주도적으로 주도적으로 하시고 나머지는 그냥 화음만. 네, 나머지는 이제 화음만 하고 있죠. 아, 그 나머지 중에 한 분이시죠? 제가 나머지 아, 중에 네네네. 아. 그리고 춤추는 것은 이제 춤추는 쪽은 그 주장이 되게 춤을 잘 추세요. 그 교수 하시는 분하고. 교수님이. 스미스가 이제 저보다 바로 하나 위라. 네. 그리고 이 마트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남아서 13개의 마트를 혼자 다 못하니까 다 매니저를 놓고 그렇죠, 하다 보니까 그러겠죠. 시간이 남으니까 뭐 온갖 놀이는 다 하시는. 그래갖고 뭐 롤러 스케이트, 롤러 블레이드, 스키 못하는 게 하여튼 없으시고. 못하는 게 없어요. 취미생활도 상당히 어려울 취미 부자네요. 취미 부자예요. 네, 그래서 그 스미스가 좀 춤은 좀 리드해주고 그런데 이제 저는 춤도 안 되니까 이제 하죠. 그 뭐 어떻게 뭐 랩은 있어요? 랩도 담당하는 분이 있어요? 랩은 이제 다음 노래는 랩을 해보려고 그러는데 원래 랩은 이제 담당을 그 스미스가 했었는데 네. 정확하게 뭐 할 수 있는지 없는지 해봐야 아는 거죠. 아, 그러면 거기에 그 처음에 하실 때 일단은 보니까 그 뭐 시니어 아이돌 그룹이니까 노래 안 봐, 군무 안 봐, 외모는 보셨어요? 뭐 외모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이 시니어 모델들에서 제가 뽑았으니까 그렇지, 그렇지. 시니어 모델들에서 뽑았던 이유가 기본이 되지. 노래도 이게 나이가 들면 노래 피치도 안 올라가고 잘 안 되고 춤은 어려운데 그럼 생긴 거라도 좀 돼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걸로 이거 180cm 이상으로 해서 그냥 서서 불러도 되게 처음 목표는 그거였어요. 그냥 딱 서서 최대한 어깨 피고 양복 입고 이렇게 마이크 잡고 그냥 노래 딱 부르면 그걸로 끝날 것이다. 왠지 처음 시장을 립싱크로도 가능할 정도 비주얼로. 제가 볼 때는요 앞으로도 네. 영원히 립싱크 거라 뭐 특별하게 제가 생방송을 기대하진 않습니다. 그럼 여기에 처음에 그러면 뭐 했던 노래 네. 종목은 이 분야 있잖아요. 노래는 어떤 이제 분야를 나이가 들어서 다들 트로트를 할 거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작곡하시는 분에게
트로트가 아닌 신나는 걸 좀 해주세요 라고 했는데 이제 작곡하시는 분이 이제 나라라 슈퍼맨이라는 분이신데 사실은 작곡가들이 시니어들한테 곡을 안 줍니다. 왜냐하면 그것도 자기가 만든 분신인데 그렇죠, 그렇죠. 어떻게 그걸 시니어한테 주면 그 사람이 뜰 가능성이라고는 제로. 좀 떴다 싶으면 세상을 떠실 거라. 안 줍니다. 네. 네. 그런데 아, 제가 그냥 그 작곡가를 개인적으로 알아서 부탁을 해서 곡을 달라. 아, 곡을 달라 그랬는데 주겠다고만 말씀을 하시지 줄 생각이 없으십니다. 그 받는데 좀 시간이 걸렸군요. 네.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제가 이제 인스타에다가 이제 그 백발소년단을 이렇게 결성을 하고 인스타에 이렇게 뭐 하나를 이렇게 피드를 하나 올렸는데 그 피드에 Don't drop your dream, 네. shout your dream 이라는 이제 저희 백발소년단의 슬로건을 만들어서 올려놨어요. 그러니까 너의 꿈을 버리지 마. 너의 꿈을 세상에 외쳐. 라고 했는데 그거를 보시고 진짜 뭔가 하려나 보다. 갑자기 느낌이 빡 와서 작곡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전화가 오셨어요. 와, 여기 그 백발소년단에 딱 맞는 음악이 떠올랐어요. 가사도 떠올랐어요. 그게 뭐예요? 그러시더라고요. 그 제목이? 제목이 멋진 인생이라는. 멋진 인생! 멋진 인생 됐네. 멋진 인생 한 소절만 들려주세요. 한 소절만.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내 뜻대로 안 될 때도 있지. 그렇다고 포기하지 마. 포기하지 마. 우리는 꿈이 있잖아. 가사 얼마나 좋습니까? 포기하지 말란 말이에요. 뭐 저를 보고 이러세요. 고 박사님. 그런데 이제 네. 그 얘기가 딱 나오고선 제가 감사합니다. 계좌번호 불러주세요. 와. 그리고 바로 질렀습니다. 그리고 멋지신데요? 녹음할 때 와서 보컬 티치도 해주셨죠. 티칭도. 보통 작곡가들이 와서 해줘요. 일단 뭐 돈부터 줘야죠. 일단 딴 소리를 성공하고. 안 하죠. 어쨌든 그렇게 해서 저희가 그 곡을 받게 됐습니다. 그 멋진 인생은 지금 모든 음원 사이트에서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500번, 뭐 3000번 이렇게 군무 연습하고 뭐 보컬 트레이닝 받고 곡 받고 막 이렇게 천 무대. 이 무대가 또 있었을 거 아닙니까? 좋아요. 그러니까 모델로서 워킹 첫 무대는 우리가 얘기를 들었고요. 네, 맞아요. 예, 자, 그러면 그 가수로서 백발소년단 네. 첫 무대. 정말 이건 저희가 이걸 결성을 하고 연습을 하는 거는 연습은 이제 곡이 없으니까 노래방에 가서 그냥 적당한 노래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그냥 입을 맞춰보고 목을 푸는 정도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학로에 있는 마로니에 극장에서 이 뮤지컬을 하는데 그 잣골 뮤지컬 콩쿠르라는 뮤지컬을 하는데요. 그 뮤지컬의 1막과 2막 사이에 초대 가수가 있답니다. 네네네. 그 초대 가수로 나와서 노래를 한 곡 해달라는 겁니다. 그게 첫 무대예요. 와, 그 섭외해준 분도 고맙다. 근데 그때 곡은 나왔나요? 없어요. 없을 때? 네. 춤도 없고. 어떻게? 근데 이제 그분이 할 수 있겠냐고 그래서 저는 이제 자신 있게 당연하죠. 하겠습니다. 언제예요? 날짜 나왔어요. 곡이 없어요. 어떻게? 그럼 거기 맞춰야겠네. 그 뭐 작곡가 아니면 뭐 우리가 공연 날짜 잡혔으니까 곡 주세요 할 수는 없잖아요. 일단 다른 노래로. 아니 계속 기다리고 있었더니 곡이 나왔어요. 그게 그 타이밍인 거예요? 그게 그 타이밍. SNS를 보고? 예. 그 며칠 남았었어요? 그때 남았던 게 곡이 나왔을 때 남았던 게 한 달 반 남았나? 한 달 반. 그리고 이제 시간 촉박이에요, 그러면. 시간 촉박하죠. 그쵸. 네, 그리고 안무 선생님한테 이제 안무 짜달라고 그래갖고 갔고. 그 1분 28초 안무 나오는데 저희는 한 번에 5초씩 할 수 있었습니다. 한 번에 5초씩. 안 움직이니까 몸이. 이게 따로따로 노는 게 답이 안 나오니까 선생님이 해주고, 그것도 선생님이 바쁘셔가지고, 이게 안 될 텐데요. 그런데 제가 뭐라 그러냐면, 죄송한데요. 4주에 완성시켜 주셔야 돼요. 왜요? 5주 차가 공연이에요. 황당하셨겠네요. 황당하시죠.
어쨌든 그런 과정을 뚫고 지금까지 오셨는데 백발소년단. 근데 이제 뭐 당장의 뭐 미래라고 하는 게 내일도 미래잖아요. 자, 앞으로 계획이 또 어떻게 되는지. 자, 앞으로 계획은 이제 우리 이런 시니어 TV에 이렇게 나와서 소개를 했기 때문에 전국 행사에서 저희를 불러주면 밀물처럼 저희 불러주기를 기대하는 게 일단 저희는 어쨌든 가수니까 어쨌든 저희는 가수입니다. 네네네. 그 가수를 처음에는 모두들 가수를 생각도 안 했겠죠. 여기 계신 멤버들이 다 그 얘기 하거든요. 내 인생에서 가수를 단 1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다. 그러니까 내가 가수를 할 거라는 생각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단 1초도 해본 적이 없다. 근데 영문도 모른 채. 영문도 모른 채 와서 하자고 그래서 설마 그냥 우리끼리 이렇게 하다가 곡 하나 해서 앨범이나 내고 그냥 그러고 끝나겠지. 그리고 이것도 재밌으니까 하자. 약간 그런 마인드가 재밌으니까 그냥 하셨군요. 했고 네. 돈을 내라 그러니까 그냥 냈고 그다음에 그 돈 뭐라고 다들 어떻게 생각했냐면 아이 뭐 이거 돈 내갖고 뭐 그냥 놀다가 안 되면 그냥 또 안녕 빠이빠이 하면 한 1년 즐거운 거지 뭐 이렇게 생각하고 시작을 했는데 긍정적인 마음으로 시작을 했는데 예, 6월 2일 날 모였는데 8월 12일 날 공연이라고. 노래는 그러니까 좀 있으면 나와요. 안무도 해야 돼요. 안무는 지금 안무 선생님한테 얘기했는데 안무 선생님이 바쁘셔서 7월 1일부터 된대요. 야, 정말 어려움이 많으셨네. 네, 그러면 그래서- 일단 앞으로는 이제 목표가 그거고. 네. 그럼 이제 아까 이제 그 얘기는 못 했는데 그래서 그 첫 무대 잘 끝났습니까? 그걸 들어야죠. 그 첫 무대가 이제 이 인터넷에 떠도는 그 엉망진창인 무대인 거죠. 그 왜냐면- 뮤지컬 사이에 들어간 거? 네. 그게 4번 4주 연습하고 선생님은 이제 우리는 6주 차에 공연이고 그러니까 우리끼리 연습할 수 있는 딱 한 번. 아이고, 그런데 한 번에 거면 안 되죠. 한 번 아니면 안 되니까 매일 만날 수는 없고 왜냐면 각자 다 생업이 있으니까. 다들 그러니까. 네, 각자 생업이 있으니까 아침에 모여갖고 한 일주일에 이틀 정도 연습하면 끝이에요. 연습실 빌려서 연습했어요? 네, 연습실 빌려갖고. 대단하시네요, 자, 진짜. 그리고 나머지는 어떻게 하냐면요. 알아서 연습하세요. 알아서. 그래갖고 선생님이 안무 영상 보면서? 네, 안무 영상 보낸 거 갖고 알아서 연습하세요. 나도 그랬어요. 그 알아서 연습하세요를 1000번씩 하셨어요. 그리고 노래도 마찬가지였고요. 그 나라라 슈퍼맨이 가이드 보내주시고 일단 듣기만 하세요. 300번씩 들으세요. 300번씩 부르세요. 앨범이 들어갈 때까지 3000번 불러야 됩니다. 그치. 라고 해서 저희가 지금 아마 대략 한 1000번 넘게도 불렀을 겁니다. 그리고 감독님은 그래서- 네. 감독님은 뭐 지금까지 보면 변신의 완전 그때 변신의 귀재이신데 또 한 번 지금 뭐 어쨌든 아이돌 그룹까지 만드시고 가수로 변신도 하셨는데 지금 고민하시는 도전하고 싶은 일이 또 있으신지. 이 시니어 모델이라는 쪽으로 나오면서 제가 이렇게 인생 2모작으로 했으니 3모작은 좀 어려운 거죠. 2모작으로 그래도 한 10년, 15년은 가야겠죠. 그러니까, 제가 사람들한테 얘기할 때 그러거든요. 이 첫 번째 여러분이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몇 년 공부를 했습니까? 그러니까 의무교육은 빼고라도 대학교에서 최소 4년은 공부했는데 그렇죠. 인생 2모작이라고 그러면서 넉 달도 공부 안 하고 덤비잖아요. 그러니까 다 망하는 거예요. 맞아요. 네. 너무 좋은 말씀이죠. 네, 그러니까 최소한 1년은 공부합시다라고 그렇죠. 얘기하는 거고 제가 2년 가까이 이걸 준비를 했기 때문에 제가 이모작으로 이건 갖고 갈 거를 이게 세팅을 다 해놨거든요. 그 개인적인 목표의 끝이 이 가수 백발소년단을 만드는 거였고 단체의 끝은 또 뭐가 있고 나라의 끝은 뭐가 있고 이렇게 해서 몇 가지 해놓은 게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거를 실현하는 거. 그러니까 결국은 제가 그것이 가능할지 안 가능할지 모르지만 시니어 모델 쪽으로 나왔기 때문에 패션 산업에 요만큼이라도 도움을 줬으면 좋겠다. 한국 섬유 산업에 요만큼이라도 도움을 줬으면 좋겠다. 네. 그리고 우리의 이 패션이라든가 이런 것, 시니어 모델 이런 행동과 행위가 외국으로 좀 나가서 국위 선양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부분까지 있거든요. 그래서 뭐 여기서 또 다른 영역으로 가는 건 뭐 이제
셰프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자, 다음 또 이제 어떤 것들을 생각하는지 얘기도 해주셨고, 제가 마지막으로 이제 질문 드리고 마칠게요. 마지막 질문은 그래도 지금 동년배들이나 뭐 이제 시니어가 되시는 분들, 그리고 이미 이제 시니어가 돼서 또 더 나이가 있으신 분들이 도전을 망설이고 있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자, 그분들한테 한마디를 해주신다면 어떤 용기 있는 얘기를 해주시겠습니까? 제가 그 예전에는 그러니까 젊었을 때는 이 왜 그 뭐 블로그나 이런 데 인스타 같은 데다 왜 자기 글을 이렇게 써놓지 않습니까? 네네. 자기 모토 이런 거 써놓지 않습니까? 그 모토를 제가 젊었을 때는 해가 그 태양이 늘 같은 곳에서 떠오른다고 믿는 사람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다라고 해놨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나이가 들고 나서 뭐라고 고쳐놨냐면 모두가 멈춰선 곳에서 다시 출발하라 합니다. 제가 저와 같은 시니어들에게 꼭 당부드리고 싶은 말이 그겁니다. 모두가 멈춰선 곳에서 네, 다시 출발하자. 감사합니다. 아, 오늘 방송을 듣다 보니까 네. 갑자기 이런 생각이 문득 납니다. 그 도전을 즐기는 어떤 시니어 분께 질문을 기자가 한 적이 있는데요. 자, 당신에게 도전은 무엇이냐라고 물었을 때 그 시니어 분이 이런 말씀을 했다고 합니다. 네. 딱 하나 나는 할 수 없는 게 있다. 그게 뭡니까? 네. 키즈 모델 이거밖에 없다. 라고 그러네. 하는 그 말씀을 했다고 합니다. 맞네. 키즈몬 맞아요. 네네네. 네. 자, 오늘 이렇게 이번 방송 마치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네. 더 유쾌한 모습으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자, 우리 정초진 감독님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자,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문화야 놀자.